자,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유잼 뉴스. 오늘도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막연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게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상당히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있던 제도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간 임대, 그러니까 공공 임대가 아니라 민간이 그냥 일반인이 보유하면서 누군가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는 그런 민간 임대주택이 한 660만 호? 그렇게 있다고 해요, 전국에.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정부 어떤 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숫자가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파리 대책을 꺼내 들면서 양도세나 이런 세금을 강화했고요, 정부가. 다만 갑자기 세금만 또 늘리면 많은 반발과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게 단순히 세금을 더 많이 걷자는 게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니까 만약에 다주택자분들이 이것을 자기가 살고 있지 않는 집들,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건 당연히 실수요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이외의 것들이 이제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면 좋다. 당신들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임대주택 등록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꼬박꼬박 내면, 세금으로 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나중에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들을 좀 감면해 줄 테니 차라리 등록을 해라. 아니면 팔던지.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세금이 많아진다는데 이거를 등록 임대주택을 해서 그런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까? 아니면 그냥 팔까?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갖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가 관심을 끌게 됐는데 하지만 이게 그냥 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먼저 찾아보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임대사업자가 어떤 것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 때는 이 렌트홈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국토부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을 찾기 쉽게 해놓고 또 그거에 대한 혜택도 안내를 해주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 임대사업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일단은 어르신들이 노후에 근로소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소득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니 이제 이 그림도 약간 어르신 그림을 넣어놨네요.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LH나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민간이고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죠.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라고 치면 그 지분율이 1호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남편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그거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50% 지분을 똑같이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해야 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그 임대사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겠죠.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 등록해놓고 임대를 하지 않고 공실로 비워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들어가 산다든지 이러면 임대했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에 따른 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민간임대주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일단 취득 유형에 따라 나눌 수가 있고요.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취득 유형에 따라 나누자면 민간 건설 임대주택 그리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민간이라는 글자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빼고요. 건설 임대와 매입 임대인데 매입 임대는 그냥 일반인 우리가 아주 흔히 아는 돈 주고 집을 사서 그거를 임대 놓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아주 뭐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죠. 매입 임대주택. 반면에 건설 임대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더 이제 뭐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접근하는 건데 내가 집을 지어서 그걸 임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집을 사서 임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빈 땅에다가 집을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어떤 집을 허물고 뭐 새로 지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가 지어서 임대를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 임대를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매입 임대보다는 건설 임대에 조금 더 세제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리스크를 지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 거니까요. 자,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기간으로 보면 4년 이상과 8년 이상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4년 이상은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불리고 8년 이상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예전에 그 뉴스테이, 뉴스테이를 예로 들 수가 있죠. 뉴스테이가 이제 예전에 그 민간 임대주택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공공의 지원을 조금 더 받아서 공공이 지원을 하되 더 어떤 그 임대료 초기 임대료에 그 어떤 제한을 두고 그리고 뭐 임대료 상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주 대상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으로 뭐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나 뭐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일정 쿼터를 줘서 더 많이 주는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제한을 두는 만큼 또 혜택도 주는 것이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그냥 뭐 간단히 보면은 그냥 이 어떤 임대사업 업체들 법인들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 일반, 단기 민간 이건 이제 일반인들이 장기냐 단기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세제 혜택이 장기, 그러니까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다 세금 혜택을 기대하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8년 이상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살펴봤고요. 그 밖에도 이제 등록 절차나 등록 혜택이나 의무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편리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